안녕하세요. 8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 저는 이명진입니다. 여러분 파트 7에 오셨고요. 오늘도 역시 세 세트 문제 풀 건데 오늘 이메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메일 중요한 건 뭐다? 수신자, 발신자 확인 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오늘 그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문 네 문제인데요. 이메일. 그 두 번째 이중 지문도 이메일과 이메일. 그리고 세 번째 삼중 지문은 첫 번째가 보고서고요. 그에 대한 누가 이메일을 보냈고 세 번째가 이메일을 반영한 기사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문제가 14개니까 보통 문제 한 개당 1분 하는데 좀 고수다 싶은 분들은 13분에서 11분 사이 풀어내시면 좋고요. 11분 또는 10분까지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삼중 지문이 약간 어려워서 오늘은 그냥 많이 틀리면 안 되는 걸로 그냥 집중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많이 맞추는 걸로 이렇게 좀 위안을 삼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메일입니다. 수신자, 발신자 확인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 Ken Hart, 제니 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익스텐션, 티켓 투 바르셀로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바르셀로나가 뭐 넓어질 순 없고 그 바르셀로나행 티켓 연장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메일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사람 이름 한번 나와 있습니다. 1번 According to the email, 이메일에 따르면 What is Mr. Hart concerned about? 뭐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라는 뜻인데 뭐 제목이 티켓 연장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지문을 읽기 전에 제가 매번 토익특 할 때 띄워드리는 거 있죠. 고득점 팁 이런 거.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눈으로 읽게 되면 하나 읽고 나서 그 다음 문장 풀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 그 전 문장 잃어버리고 보통은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복되는 해석을 자꾸 까먹는 거 있죠.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치를 개발했냐면 지난번부터 절대 키워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답을 구할 때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 요거를 기준으로 문장을 읽어내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토익이라는 게 특히 파트 7 지문은 영어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사실관계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실관계라는 게 등장인물이랑 회사 소속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상황 파악할 때는 시간, 장소 위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관련해서 문제로 많이 묻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 위주로 좀 정리해 봤더니 이런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여러분도 지문 읽으실 때 제가 키워드라고 알려드린 이것들 위주로 이렇게 밑줄하면서 좀 내용을 읽어나가시면 훨씬 더 나중에 답 찾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 정리도 잘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보러 가셔서 토익 문제에는 시험지에는 표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표시를 해왔거든요. 그래도 별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짝 표시하시면서 고득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도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에 키워드 표시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 보시기 쉬우라고 미리 표시해 놓은 겁니다. 내가 오픈 티켓을 구매했다. 이러면 이제 이거 그 돌아오는 왕복 티켓인데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Valid for 1 year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유효한 from your office, 너네 오피스로부터 구매한 거죠. 1월 14일 2018년도에 And I was hoping to travel. 사실은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었거든. With that ticket. 그 티켓을 가지고. I've been delayed. 근데 나 사실 딜레이가 됐어요. Due to work. 내 직장 관련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월 말까지 떠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2019년. I'm under the impression that 사실 나는 티켓이 단지 only be used within 1 year time. 1년 동안만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I would like to know. 만약에 혹시 가능하니? 무엇이? It is possible to 이하가. it은 가짜주어, to 이하가 진주어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30일, 혹시 한 달 더죠? 한 달 더?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니? 그거 가능하니? 정말 알고 싶어. 그리고 나 그동안 정말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해. You have provided in the past. 과거에 너네 회사가 또는 너네 사무실이 나한테 제공해왔던 그리고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날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여겨질 거야. You can reach me. 나한테 연락할 수 있어? 이 번호로. 9시부터 3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이메일로 보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이메일에 따르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니? 이건 제목과도 일맥상통하죠. 걱정이 뭐냐면 익스텐드 할 수 있는지 며칠? 30일 더. 그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너무 일이 힘들다. X. 미스테이크 X. 세 번째는 그의 여행 계획을 딜레이 시키고 싶다. 이거죠. 딜레이라는 게 연장 확장의 개념이니까 날짜로 본다면 그리고 하와이행 티켓이 팔려서 X.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C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Mr. Hard가 즉 명사가 나오고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된 표현이에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Mr. Hard가 현재 가지고 있는 티켓은 언제 expire? 굉장히 유용한 일형식 동사죠. 언제 만기가 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시간 찾아가서 보면 되겠다. 1년 동안만 유효하고요. 구입한 날짜가 2018년 1월 14일이니까 1년 지나면 2019년 1월 14일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C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스 캉은 아마도 유추 문제죠. 어떤 업체를 위해 일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떤 업체 또는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who라는 거 what 동일시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일하냐? 어떤 업체를 위해서 일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까 그래서 초반부에 from your office라고 했잖아요. 너네 오피스에서 구매했다. 그래요. 그럼 뭐 사실 보기 중에 여행사도 있고 뭐 항공사도 있고 뭐 그런데 좀 더 읽어보도록 하면 근데 뭐 티켓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뭐 잘해줘서 고마워 내 연락처까지 본다면 도대체 사실 어떤 회사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나 이번 달 그 Fine Travel 매거진에서 너네 광고 봤다? It provides a special package 제공하더만 하와이 여행 패키지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 그죠? including round trip fare, airfare 들어가 있고 호텔 accommodation, 호텔 숙박 들어가 있고 무료 아침 식사 들어가 있어요. 항공사는 아닐 것 같고 그죠? 그리고 car rental도 해준대요. 공항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unlimited mileage, 마일리지 없이 계속 아무리 많이 써도 되는 거죠. 거기 guided tour까지 해준대요. 어디로? 박물관이랑 그리고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관광 명소까지. 여기만 딱 보면 이제 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하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트래블 에이전시, 에어라인사 아닌 거로 밝혀졌고 정답은 A번이죠. 그리고 트래블 매거진에서 너네 광고를 봤다고 했으니 아니고 그리고 칼 렌탈 컴퍼니도 언급은 됐어요. 그죠? 칼 렌탈이라고. 하지만 정답은 뭐다? A번이다. 정확한 답의 가장 대표적인 답의 근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guided tour인데요. guided tour가 어떤 뜻이 있냐면 가이드가 딸린 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죠. Number 4, 4번. 이 Mr. Hard가 언급한 사실에 따르면 무엇이 state,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Special package to Hawaii. 하와이로 가는 스페셜 패키지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지 않았나요? 라고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좀 남아있어요. 꽤 길죠. 근데 보기를 살짝 봤더니 굉장히 단답형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맞는 거 3개 골라야 되고 아닌 거 1개 골라야 돼. 이게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에요. 시간을 요하는 문제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쓰면 되냐면 내가 읽을 내용은 이만큼이야. 근데 보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럴 땐 보기부터 먼저 공략하고 본문에서 소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true, not true 문제에서 보기가 단답형일 때는 보기부터 먼저 읽고 본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도. 그래서 일단 띄워놓고 그리고 아까 브렉퍼스트 제공한다. 그죠? 아까 하와이행 패키지를 봤대요. 어디서? 매거진 잡지에서. 근데 거기 봤더니 뭐 에어페어도 있고 럭셔리 호텔 어커머데이션도 있고 자 컴플리멘터리가 무료죠. 무료 아침 식사도 있다. 일단 밀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밀, 식사죠. 언급은 있는 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카 렌탈이 있었고 근데 보기에 없으니까 거꾸로 소거하는 게 더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프라이스 가격 나와 있나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 여기까지니까 그 뒤쪽 잠깐만 볼게요. 혹시 이 가격이 에어포트 텍스 공항세까지 포함하는 거니? 공항을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했어. 내가 혹시 실수 잘못 읽은 거 아니야? The price is unbelievably. 가격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싸. 1220불밖에 안 해. 3박 4일 동안.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가격 언급돼 있고요. 우리는 아닌 걸 찾아야 되죠.
아닌 거. 저는 항상 이렇게 X에 넣어요. 제가 X 안 해놓으니까 언급된 거 자꾸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X 꼭 해놓으시고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밀은 언급이 되었던 거고 3박 4일 동안이니까 duration, 지속기간, 그죠? 기간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이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막 혼자 해석하다가 에어포트 텍스가 공항세인데 이게 출국세가 아닌가 막 헷갈려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보기부터 먼저 본 다음 하나씩 소거하는 게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D번인데요. 이 departure tax는 그냥 한 나라를 떠나기 위해서 내는 세금, 별걸 다 내요. 그죠? 에어포트 텍스는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는 텍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정답 D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중지문 보도록 할게요. 이중지문은 뭐가 중요하냐면 전략이 싱글보다 더 중요하죠. 우리 지금까지 싱글 문제 풀면서 제가 문제 미리 다 읽고 문제 풀었나요? 아니면 하나씩 공략했나요? 하나씩 공략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오다가 그냥 어떻게 푸는지 몰랐죠. 자, 1번 문제 풀 때 우리 1, 2, 3, 4 이렇게 4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싱글과 비교해서 더블 지금 알려드릴게요. 1번 문제를 읽으세요. 키워드를 찾아. 뭐 원하는 게 뭐니 뭐 이런 거. 그러고 나서 보기 읽지 않았어요. 제가. 바로 어디가? 이 키워드를 중점으로 내용을 읽었죠. 그래서 답의 근거가 나오는 순간 다시 보기로 가서 정답 선택.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번 풀었으니까 이제 2번. 2번 문제에서 키워드 찾고 보기 읽지 않고 본문 갔다가 나중에 보기 선택.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기를 미리 읽고 본문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읽어야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한테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씩 읽으니까 일단은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 먼저 읽고 키워드 잡은 다음 본문 가서 답의 근거를 찾았으면 바로 보기 선택.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풀었죠? 보기가 굉장히 짧고 내가 읽어야 될 부분은 많고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OX로 풀어야 하니 시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만 먼저 보기부터 공략한다. 였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미리 다 읽지 않고 하나씩 해결한다. 제가 미리 다 읽어봤어요. 저도 1, 2, 3, 4. 근데 또 읽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블 지문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지문이 2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5개예요. 5개. 그럼 여기 이제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먼저 지문의 속성을 파악해야겠죠. 이게 가장 먼저죠. 얘는 뭐고 얘는 뭔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떻다. 그래서 지문의 기본 정보 그리고 관계까지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로 접근하는데 이번엔 한 문제 읽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지문이 또 얽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문제 3개, 나중에 2개 이렇게 나눠 읽도록 할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 공략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제 먼저 읽고 지문 공략. 아시겠죠? 그래서 싱글은 하나 이렇게 읽고 풀고 이렇게 따면 더블은 3개 먼저 읽고 지문 들어가서 풀고.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3개를 읽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차피 더블 문제가 왼쪽에 지문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포지션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문과 문제를 비교하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 파악한 다음에 문제 3개 먼저 읽고 지문 1, 그리고 나머지 2개 읽고 지문 2.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 문제가 하나씩 꼭 있잖아요. 적어도 1개고 많게는 2,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계 문제는 딱 보면 약간 느낌이 와요. 여기서 왜 굳이 그 날이라고 했을까? 비즈니스하면서 정확히 날짜를 대야지. 왜 여기서 굳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까? 비즈니스하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대야지. 그죠? 왜 지난번에 너랑 나랑 얘기했던 그 안건이라고 했을까? 차라리 무슨 안건이라고 얘기하지? 그건 다 두 지문 연계해서 네가 답을 골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연계 문제의 가능성들은요. 눈에 살짝씩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표현들로 지문 속에 제시가 되고 근거가 분명히 확실해. 분명히 3월 3일 찾으러 가라고 했는데 사람 이름이 없어. 그럼 거기엔 더 매니저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 매니저의 이름은 다른 지문에서 찾아야 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이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는 확실한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니면 부분적인 레퍼런스, 참고 자료만 주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찾아와.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중 지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개의 이메일인데 이메일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보셔야 되는데 자,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가 좀 달라요. 그죠? 주소가 좀 다르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 봤더니 폴포트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Customer Representative Center한테 보내는 거야. 고객센터죠. 오케이. 그러면 Order Delivery, 고객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주제가 주문한 거 배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통은 이메일이 편지랑 다른 게 주제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제, 목적, 문제 풀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내용, 기본적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약간 내용이 짐작이 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은요. 그냥 서로 답장이에요. 주고받는 거.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고받는 거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문제에 다른 사람 나오고 이럴 경우가 있으니까 꼭 두 지문의 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냈던 제목 그대로 쓰고 있고요. 여기 RE라고 되어 있죠. 자, 이 RE는 regarding의 준말입니다.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의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난번에 보낸 것에 관한 그것이 주제인 이메일이 되는데 보통은 내가 어떤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답장이라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 번째 이메일도 뭔가 배송이 어떤 주문 배송에 관한 누구 측의 회사 측의 그죠? 회사 측의 답변 이메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개 미리 읽기로 했었죠. 자, what is the purpose of the first email? 물론 이메일 안에 주제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맨 위에. 하지만 주제 목적이 그냥 일반적으로 hi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글의 주제 목적을 항상 언급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3월 3일 날 우리가 했던 회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질문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3월 3일 회의 이렇게 나오면 그 주제 목적이 뭐 정확하게 뭔지 전달이 안 되니까 주제 목적 문제는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그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맨 나중에 푼다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맨 나중에 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이메일들은요. 부정적인 내용이 아래쪽에 나와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다가간 다음에 그런데 이게 좀 별로다. 그러니까 수정해줘. 그러니까 환불해줘.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라서 만약에 글의 주제 목적이 환불 또는 교환 배송, 불만 이런 것들에 있다면 후반부에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글의 주제 목적의 위치가 그런 문제들은 그냥 나중에 풀어주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 그냥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도 주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그냥 나중에 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고요. 좋아요. 그다음 6번은 Mr. Ports가 total 총 얼마를 지불했을 것 같니? 라고 유추하는 문제죠. Most likely는 가장 아마도의 뜻이니까 이런 유추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7번은 무엇이 주문의 지연을 유발시켰니? 아무래도 딜리버리 지연인 것 같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의 기본 정보를 볼 때. 좋아요. 하지만 딜리버리가 늦었다라는 건 고객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디까지나 회사 측에서 얘기해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지문 2에서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막 첫 번째 막 지문에서 도대체 이유가 뭐 찾고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 3개 정리했죠? 요거 나중에 풀자 5번.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의미를 묻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도대체 폴스가 얼마 썼니? 그럼 내가 얼마 썼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여기 가서 보셔야겠죠? 지연의 이유가 뭐니? 이렇게. 자, 정리하신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기본정보 파악 단계에서 여기는 읽었으니까 본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궁금해. 내 주문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주문했거든? For wind jacket, 바람막이 같은 거. 얼마? 50불. 아까 문제에서 토탈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week하고 일주일 전에. But 그러나 I haven't received it yet. 아직 못 받았어요. I paid additional.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additional fee까지 냈대요. additional 추가 비용까지 냈다는 거고요. 항상 fee라는 거는 돈에 관련된 단어죠. 저 돈에 관련된 단어 항상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 비용까지 냈단 말이야. For next day shipping. 이길 배송에 대해서 낸 거죠. 근데 일주일 전에 했는데 아직도 안 왔으니까 나 이 이불 환불받아야 돼. 이런 내용도 여러분 정리하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So, 그래서 나 이길 배송했으니까 should have 뭐뭐 했어야 했다. 벌써 받았어야 했어. About 4 or 5 days ago. 한 4일이나 5일 전에 벌써 받아야지. I received a
confirmation email. 내가 confirmation 이메일 받았어. 주문한 다음에. But 그런데 there was no tracking number. confirmation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tracking number가 있을 줄 알았어. 지금 어디쯤 배송되고 있는지 for the package에 대해서. 근데 없더라고. There is no 없더라. 부정적 단어니까 저 노란색 해봤고요. Please let me know. 알려줘. What happened to 뭔 일 났는지 to my order에게. 그 it was lost in the mail. 혹시 배송 중에 뭐 했다면 lost 했다면 분실됐다면 what do I have to do? 나 또 뭐 해야 돼? 내가 재주문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뭐 환불 이런 요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좀 읽어보시고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읽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자, 5번. 이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번. 다시 주문 X. 두 번째. 취소 X. 세 번째는 주문의 상태에 대해서 ask for. 요청하기 위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요. 봐요. 주문에 대한 트래킹 넘버를 얻기 위해. 라고 얘기했어요. 트래킹 넘버가 없더라는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헷갈리신다면 맨 앞쪽에서 I was wondering about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나 진짜 궁금하다. 내 주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트래킹 넘버는 왜 없어? 그럼 나 다시 주문해야 돼? 이게 트래킹 넘버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죠? 이미 뭐 잃어버렸다면 또 주문해야 돼. 이런 내용이니까. 따라서 이 내용의 정답은 C번. 그죠? 주문 상태에 대해서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6번, 7번 보셔야 되죠. 일단 7번은 두 번째 질문에서 보기로 했고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스터 폴츠가 물건값을 얼마 냈다 그랬어요? 50불. 문제를 먼저 읽었으니까 가격에 표시해 놓고 또 하나는 50불. 달러 표시를 먼저 써야죠. 50불. 다시 쓸게요. 자, 50불을 지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디셔널 fee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총 얼마니? 그럼 에디셔널 fee 얘기가 아래쪽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사실 이 내용을 보낼 때 아, 내가 돈 이거 냈어. 이렇게 하면 나 여기다가 이거까지 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다가 추가 비용까지 냈어. 이거 좀 불명확하죠. 근데 이런 문제는 벌써 어떤 느낌이 숨어 있다? 아, 연계 문제를 내겠다는 필자의 느낌, 필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지문으로 가기 전에 나머지 두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니까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요거를 이제 읽고 두 번째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두 번째 지문 들어가서 여러분이 6, 7, 8, 9에 대한 답을 다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headstar.com이라는 회사는 미스터 폴츠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 딜레이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제공할 것입니까? 근데 보통은 뭐 쿠폰 같은 거 아니면 할인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걸 좀 찾으라는 내용이고 뭐 무료 배송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메일에서 스테이터스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9번 먼저 풀 수 있겠다. 그죠? 좋아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이메일에서 I was wondering about the status of my order 그랬어요. 이 status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이냐? A번 happening 이거는 뭐 이러한 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delivery 배송 error state state가 상태라는 뜻이니까 정답을 뭐로 볼 수 있겠다? D번에 state로 정확하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9번 문제 정답을 찾았으니까 지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문. Thanks for shopping at. 여기서 쇼핑해줘서 고맙다. 아까 내 배송 어떻게 된 거야? 에 대한 답 메일이죠. Your order number는 이래. Please print this page.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뭐 해줘? 프린트해줘. 그리고 이 번호를 적어줘. For future reference. 이게 어떤 트래킹 넘버랑 비슷한 거죠. 이게 참조란 뜻이니까. 나중에 혹시 모르니 미래 참조용으로 하나 킵해줘 라는 뜻이고 이 주문은 should arrive. 사실 비즈니스 때 영업일로 이틀 안으로는 도착했어야 해. The reason your package was delayed. 네 패키지가 딜레이된 이유는 that 이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스템 에러를 지난주에 경험했어.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에러 때문에 시스템 상의 에러 때문에 내가 주문을 못 받은 거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We had to reinstall. 우리가 다시 설치해야 했거든. our 전체 주문.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receiving, 받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주문 받는 시스템 전체를 reinstall 해야 했대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주문들이 have been delayed. 뭐가 됐다? 지연이 됐대요. 최대 5일까지. Because of the delay, 그 딜레이 때문에 우리가 $2 환불해 줄게.
좀 웃기죠? 좀 왜 웃긴지 모르겠어요. 앞에 막 장황한데 입을 다시 줄게. Also, offer a coupon. 쿠폰 주겠대요. That will take 10% off. 10% 할인 티켓이죠. 쿠폰. The next time. 다음번에 네가 뭐뭐 할 때. 자, the next time 이거 주어 동사 나오면 다음번에 주어가 동사할 때의 뜻이죠. 접속사입니다. 일종의. 다음번 네가 이 headstyle.com에서 주문할 때. We may also send you. 아마 추가로 additional update도 우리가 보내줄게. 어떻게 지금 현재 주문이 그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태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지연을 유발시켰습니까?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때문에 안 되죠. 리인스톨이 사실은 재설치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잘못된 주문 X. 세 번째는 시스템 오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D번은 새로운 제품 출시 때문에 늦어졌다. 그럼 정답 몇 번이다? C번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류가 좀 있었는데 전체 주문 받는 시스템상의 에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C번의 malfunctioning이 되겠죠. 그래서 이 malfunctioning하고 여기 errors하고 같은 어휘 재표현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번 문제. 그죠? 8번 문제. 그리고 2불 환불해 주겠대. 합쳐서 52불인 거네. 그죠? 그 두 개 해결하시면 되겠죠? 내가 너 2불 환불해 줄게. 내가 추가로 2불 냈어. 그 이유가 이길 배송이었는데 딜레이가 쭉 돼갖고 2불 환불해 준다고 했으니까 물건값 50불에 추가 비용이 바로 2불이었던 거네요. 따라서 정답은 52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계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뭘 제공합니까? 그랬어요. 그죠? 여기 make up for, 보상하다. 사과의 표현인 거죠. 이 표현도 알아두시고. 아까 10% 쿠폰, 어프할 수 있는 쿠폰 준다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그죠? 10% 어프 해주겠다. 그런 쿠폰 한 장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다음번 주문 때 할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연계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쪽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좋아요. 그 7번, 그 파트 7의 세 번째 3중 지문입니다. 10번부터 14번. 첫 번째 게 보고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또 이메일도 나오고 웹페이지에 나오는 기사 이 세 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중 지문은 더블 지문과 푸는 방식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제 배분만 잘하면 되겠죠. 지문의 기본 정보 파악하는 거 똑같고요. 관계 파악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지문 읽기 전에 문제 먼저 읽는 거 똑같고요. 보통 둘 이렇게 하나 나눠서 읽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눠 읽고 연계 문제가 최소 2개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동시에 다 연결될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계 문제가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연계 문제 1개밖에 없네?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중에 하나는 꼭 여러분이 잘못 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 지문을 완독하고 난 다음에 문제 먼저 읽고 다음 지문 들어가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푸는 방식 보고 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10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고서예요. 제목 볼게요.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제목 보셔야 됩니다. Recommended improvements. 뭔가 제한된 improvement. 이게 뭐예요? 개선. 뭘 개선해? In current, 현재. Sales training process. 영업사원 트레이닝, 교육,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 개선점을 제안했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서머리, 요약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글은 이메일인데 봤더니 이거 서로 회사가 좀 달라요. 위에 건 파마스리컬인데 파마스리컬은 제약회사에 쓰죠. 그리고 서브젝트가 피드백이에요. 날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메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글이 아티클인데 그 이메일에 뭔가 영향을 받아서 웹사이트 페이지에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봤던 그 회사죠. 그 회사의 직원, 아내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올려진 글. 제목이
새로운 세일즈 트레이닝, 즉 영업사원 훈련 프로그램을 unveiling, 발표하다 의 뜻이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보셨고 문제 2개 먼저 읽고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CDC는 설베이했니? 세일즈 레프레젠터티브들을, 즉 영업사원이죠. 이 회사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설베이했냐, 설문조사했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CDC 스터디, 연구에 대해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자, 뭔가 연구하고 설베이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문제에서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연구하고 짐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걸 거니까 분명히 11번은 나중에 풀릴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글을 다 읽고 나서 풀자. 그러니까 11번 문제를 요 지문을 다 읽고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면 연계 가자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2개 읽어보고요. 자, 리포트 가보도록 할게요. 이 리포트는 최근에, 자, 시간 관련 표현이라서 제가 노란색 했고요. 최근에 우리가 행했던 설베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outline, 요약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설베이를 했냐면 measure, 측정하기 위해서죠. 직원 만족도, 뭐에 대해? 회사 내부 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설베이를 실시한 결과의 요약본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 Career Development Center, 이걸 이제 줄여서 CDC라고 얘기하고 아까 문제에서 보셨죠? 그 센터가 이 스터디를 실시했는데 누굴 대신해서 on behalf of, 뭐뭐를 대신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뭘 대신해서 했냐면 아까 말했던 그 레인 제약회사를 대신해서. 자, 왜 했을까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 왜 세일즈 팀이 쇼잉 보여주고 있는지. Higher attrition rate, 그랬어요. 더 높은 rate, 이건 율인데, 비율이죠. 그럼 attrition만 알면 되는 거죠. gradual process예요. 점진적인 과정인데 of wearing down, 나쁜 거죠, 나쁜 거. 소멸, 마모의 과정이래요. awakening, 약화되는 거고. 그럼 뭔가를 파괴시키는 거의 과정이래요. 아시겠죠? 우리말로 소멸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wall of attrition에서 되게 많이 써요. 소모전, 지구전이죠. 오래 해가지고 상대방을 점점 힘없이 만드는 거. 그러면 왜 세일즈 파트, 세일즈 부서의 직원들이 알겠죠?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지 않고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lower performance, their competitors, then 이렇게 했죠? 그들의 경쟁자들, 경쟁업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부서 내 다른 직원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 내 다른 부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lower performance를 보여준대요. 더 낮은 영업 실적을 보여준대요. 그렇구나. The survey and interviews. 그 설베이를 해보고 직원들을 인터뷰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뭘 밝혔냐면 몇 가지 주요 개선점이 있더라. 개선될 부분이 있더라. 뭐에 관련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훈련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될 부분이 있더라 라고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000명 이상, 자, 숫자 앞에 모아야 되는 이상이죠. 이때 동의어는 over가 돼요. 그러면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 1000명 이상, 그죠? 의 설베이 결과로부터 나온 응답 또는 반응은 분석되었습니다. 즉 1000명 이상의 세일즈 부서의 직원들의 반응이 분석되었대요. 왜냐하면 they are main audience, 그들이 주요 청중이기 때문이죠. 이 세일즈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그럼 결국은 뭐냐면 왜 CDC라는 기관은 세일즈 부서의 직원들을 설문조사했습니까? 를 정확하게 반대로 표현한 거죠. 왜 조사했을까요? 얘네가 바로 교육받는 입장이니까. 그죠? 얘네한테 물어봐야 지금 교육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since, 이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요. since는 보통 이래로의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since가 접속사로 쓰일 때 때문에 뜻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since 하면 과거 나오죠. 이거 굉장히 클래식한 건데
그 주절이 현재 완료. 그래서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뭐뭐해 왔다. 이게 가장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since 1950 이거 많이 보셨죠? 길거리 가다가 간판 같은데. 그러면 1950년에 문을 연 이래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주절에 현재 완료, 주절에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되는 전형적인 구문이거든요.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온 빈출 구문인데 이때 since는 이래로의 뜻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깨지잖아요. 즉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지 않고 주절이 현재 완료가 아닐 때 이때 since는 때문에의 뜻이고 접속사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그들이 main audience, 이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영업 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트레이닝 머티리얼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에 X. 그들이 현재 훈련과 그죠? 훈련의 뭐예요? recipient? 이거 받는 사람이죠. 수신인 또는 뭐 수령인 이런 뜻이니까 훈련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B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풀어봤고요. 11번 3C 스터디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입니까?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좀 더 읽어보고 답을 구해보도록 하죠. 끝까지 읽고 나서 아까 풀기로 했었죠? 좋아요. The result shows that 설베이 결과, 연구 결과 여기서 설베이 했다. 이거랑 스터디다 같이 보셔도 되죠? 계속 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즉 트레이닝 materials, 응답자의 75% 이상은 뭐라고 연구 결과가 보여주냐면 이 교육 자료가 구식이고 더 이상 관련돼 있지 않다. 현재의 시장에 한마디로 구식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뭘 표현했냐면 좌절감, 뭐에 대해? 이런 과정, 여기 수업 얘기하는 거죠. 훈련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코र्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어는 한 번 나왔던 단어 2번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듣기 위해 스케줄, 일정을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대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코र्스가 are held 열려요. only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only 중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only 다음에 답 나올 가능성 크고요. on certain dates a year, 1년에 이런 날, 특정 날짜에만 제공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certain 잠깐만 볼게요. certain이 보통은 확실한, 틀림없는 뜻이에요. 주로 보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if you want to be certain of getting a ticket, 만약에 티켓 사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고 싶으면 지금 뭐 해라? 예약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확실한, 틀림없는 이게 주로 보어로 쓰일 때 그렇고요. 수식할 때는 주로 어떤, 무슨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ertain people, 그럼 certain이신 people을 꾸며주죠. 그럼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확실한 사람들 여기서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틀림없는 사람들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떤 무슨의 뜻이면서 두 번째 문 보시면 they refused to release their hostages. 그들의 hostages 그러면 뭐죠 이게? 인질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질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어떤 특정 조건이 성립되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 무슨 제시한 조건, 확실한 틀림없는, 자 주로 보어로 쓸 때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무슨 주로 수식할 때, 때로는 둘 다 상황에 따라 보어로 나올 수 있고 또는 수식할 수 있고 엇갈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문맥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1년에 틀림없는 날짜라기보다는 어떤 날짜에만 열리기 때문에 알겠죠? 정해진 날짜에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케줄 맞추기가 좀 힘들대요. 좋아요. 그래서 확실한 날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베이 결과. 자, 이건 results의 또 다른 표현이죠. 설베이 결과 이외에도 the following is discussed.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discussed 됩니다. Industry trends around corporate training. 기업 훈련에 관한 어떤 업계의 동향. 자, 뭘 포함하냐면 온라인 트레이닝 모듈을 포함한대요. 그쪽으로 좀 이동하는 추세구나. 온라인 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role-based case study.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한 그러니까 뭉뚱그려 제너럴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role by role, 역할별로 그거에 근거한 케이스 스터디. 알겠죠? 그게 있으면 좋겠대요. 뭐 대신에 강연에 기반을 둔 티칭 메더드 대신에. 그리고 다른 가장 최고의 practice, 영업 기술들도 다루어져 있대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포트에.
좋아요. 그러면 CDC study,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내용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연계 문제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다음 중 사실인 것은 했어요. 보기를 봤더니 일단 절대 키워드인 2월이 있죠. 2월 읽은 적 없는 것 같아. 이걸 읽은 적 없어요. 두 번째, 그럼 이걸 찾으러 가시면 안 돼요. 나 안 읽은 것 같은데 찾으러 가시면 안 되고 일단 모르겠으면 그 다음 거 내려가요. 왜냐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괜히 2월 찾으러 갔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 2번에 대한 내용도 까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읽어야 되잖아. 그럼 B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완성될 것이다. X죠. 이미 이거는 스터디는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결과 그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finding. 그러니까 절대 B번이 아니면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넌 안 되겠다. 이렇게 X. 세 번째, 회사로부터 비밀로 유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설베이, 이 연구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제가 지금 키워드 잡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답 없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지문 읽고서 다른 지문 읽고서 요거에 대한 답의 근거 그리고 February, Secret, Annually 이렇게 기억하면서 요게 기준을 두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이 문제만 푸른 거고 11번 문제는 리포트를 읽었는데 답을 못 구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메일로 넘어가서 답을 구해야겠죠? 답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연계 문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들어가기 전에 12번, 13번 문제 또 역시 읽어야겠죠? 따라서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무엇이 CDC라는 아까 센터가 뒤에 나오는 이 제약회사에게 한 제안입니까? 라는 뜻이죠. 자, make a suggestion. 그럼 제안하다니까 이 회사가 만들었던 제안이죠. 중간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해석하면서 이거 따질 시간 없으니까 자,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더 어렵게 얘기하면 명사 나오고 명사 동사 나오면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제안한 내용 찾으시면 되겠고 13번은 아티클 읽다 보면 addres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뜻과 같은지 문맥을 통해서 찾아라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아직도 못 풀었어. 하지만 내 머릿속엔 있죠. annually냐, february냐, 아니면 비밀이냐. 이거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도대체 제안한 내용이 뭐냐. 그죠? 이거는 뭐 해당 단어 찾으면 되는 거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메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밀러한테 보내는 내용이고요. 누가 보내? 아까 설문조사를 한 회사가, 센터가 설문조사를 맡긴 제약회사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에요. 내용은 피드백, 결과겠죠? 좋아요. I'd like to make a suggestion. 벌써 나오네. 나 제안하고 싶어. 도대체 뭘 제안하니가 아까 문제였죠? 현재 기존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We are planning,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좀 하고 싶다. 연구를 보고 나서 나는 느꼈어. 너네 세일즈 팀의 페인 포인트,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더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존의 콜스들이야. 바로 뭐가 부족해? 자, 명사 뒤에 ing 무조건 꾸민다. 렉이 ing가 붙기 전에 동사였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Real life practice, 실제적인,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 요소가 부족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로 중요하거든. 실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뭐 하는 동안? 실제로 영업 상담을 하는 동안. 정말 중요한데 그게 안 돼 있더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코र्स들은 단지 어디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이론을 가르치는 것만. 뭘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So,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advisable. 정확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To add an action-based course.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거 말고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이고요. 그 코र्스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직원들이 프랙티스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대요. 그들이 잘 기술을, 세일즈 피치, 영업 기술이죠. 그들의 코워커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강연자들에게. 자, 이것은 또한 in line with, 뭐뭐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최근의 트렌드, 기업 트레이닝에.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어 왔습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좋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제안했느냐? 위에서부터 제안한다 한 다음에 너네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람직해. 라고 여기서 찾으셔야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좋은 거예요. 처음 해줬으면 이거 쉬운 문제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액션 베이스로 가자. 그래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적인 팁들을 좀 주자. 이런 게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을 좀 찾아볼게요. 휴먼 리소스 아니죠. 계속 무슨 얘기 나오고 있죠? 세일즈 디파트먼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우 업무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들에게 보상을 좀 증가시키자. X. 세 번째, 현재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향상시키자. 알겠죠? 그죠, 이거죠. 세일즈 팀에게 주어지는 교육을 향상시키자. 굉장히 러프하지만 뭉뚱그렇지만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는요, 좀 더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자. allow for, 허용하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세일즈 팀과 회사 리더십 사이에 좋은 내용이 난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은 뭐에 대해서 C번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그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잘 된 데가 아니라 lecture based다. 이게 포인트가, 물론 lecture based로 한다는 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꼭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실질적인 스킬 쪽으로 좀 옮겨가자라고 얘기하는 C번이 더 정확하죠. 그리고 C번은 모든 게 맞아요. 그리고 D번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코렉트하고 베스트가 있어요. 뭘 찍어야 돼요? 베스트를 찍어야겠죠? 우리도 문제 낼 때 가장 맞는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장에 해당하는 답을 골라야 하는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14번만 남았군요. 이번 주가 다 읽었으니까 제가 아티클 들어가기 전에 14번 읽고 나머지 답을 찾아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14번 문제 읽고 나서 아티클에서 찾아야 하는 답은 요거 총 3개가 되겠다. 그죠? 좋아요. 그럼 14번 문제가 미스터 마틴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되었습니까? 미스터 마틴은 아까 제안하고 싶어요 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지 안에 나 또는 we 이러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럼 끝까지 계속 나올 거니까 결국은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맨 나중에 푸는 문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 고유명사가 키워드가 되긴 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고유명사를 봤다면 만약에 미스터 킴이다. 그럼 미스터 킴만 찾아가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 미스터 킴이 수신자나 발신자 같은 소재명사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건 키워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자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부자가 포인트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기사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할 때 읽었었죠? 이 제약회사의 지원 트레이닝이라는 그 URL 주소를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기사화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새로운 세일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안을 받아들인 거고 그거를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세일즈 부서의 미스 제인 밀러, 이 사람이 누구야? 세일즈 부서의 VP, 바이스 프레지던트네요. 그 사람인 제인 밀러가 disclose, 이게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 뜻이거든요. 동의어로 제목에 있는 unveil 볼 수 있겠죠. 새로운 그리고 향상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래요. 발표할 거래요. 우리 영업팀을 위해서.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based on the feedback. 아까 제안한 거죠. 누구의 피드백이냐? We've collected in February. 2월에 우리가 얻었던 정보에 근거한다. 피드백. 그럼 이게 설문조사 얘기하는 거죠. 근거에서 정보의 근거까지는 했으나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CDC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뭐 하기 위해?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 내부 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CDC 스터디에 대해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여기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셨어야 돼요. 이 단어 아까 봤던 거죠. 기억나? 그래서 2월, 비밀, 매년. 요거의 포인트로 잡고 이거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2월에 우리가 뭐 했다? 정보를 모았다는 건 2월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니까 결국은 1번, 이 스터디는 2월에 완성되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A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답의 정확한 근거, 연계 문제니까 답의 정확한 근거를 본다면 보세요. 이 리포트는 최근의 설베이를 모아하는 거다, 요약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직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뭐에 대해서 인터널 세일즈 트레이닝 프로그램, 좀 아까 봤던 그 단어 맞죠? 네. 그래서 요게 2월에 완성되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A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남았어요? 지금 연계 문제로 하나 풀었고 13, 14번 문제 가면 되겠는데 13번은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거니까 14번이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This new course has addressed. 계속 읽어나가야죠. Many of your complaints. 이 새로 소개되는 훈련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너네들의 complaint 대부분을 address했어. 뭘 포함해? 좀 더 플렉서블한 스케줄링. 아까 스케줄에 분명히 좀 있었죠. 그리고 좀 더 액션 베이스드. 이 렉처 베이스드가 아니라 액션 베이스드. 개선할 점을 다 추가시켰네요. 그리고 롤 플레이. 각각 역할에 대해서 좀 알려다오. 그걸 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 컨텐트 업데이트까지. 아까 아웃데이트 됐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관련이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시켰대요. 좋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 단어부터. 이 단어부터. address 어떤 뜻이냐, 뭐 주소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어디 주소를 쓰다 이 뜻이에요. 보통은 봉투에 주소를 쓰다. 그래서 그럴 때 address.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자동 회신용 봉투 있죠. self addressed envelope 이렇게 많이 쓰죠. 이게 회신용 봉투죠. 주소가 써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내가 알맹이만 넣어서 보내면 돼. 이미 나한테 올 때 왔어.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nvelope. 그거 쓰려는 거였어요. envelope. 알겠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다. 연설하다 이 뜻이 있죠? 말을 걸다. 뒤에 내용이 이제 청중 정도가 되면 연설하다 이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가 다루다, 해결하다 이 뜻이 있는 거 모르셨죠? 아시는 분은 너무 잘하신 거고요. 다루다. 또 그걸 다룬다는 건 그걸 토론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deal with는 다루다의 뜻도 있지만 해결하다의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resolve, R-E-S-O-L-V-E 이 개념도 어드레스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네 직원들 컴플레인의 대부분을 어떻게 써요? 다루거나 해결해 줬겠죠.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다루다, 해결하다. C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14번 문제 남았네요. 전반적인 문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전반적인지. 끝까지 다 읽고 풀어야겠죠. 이 새로운 코스는 다 해결했고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트레이닝 코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등록하고 싶다면 그러기 위해서 Please click on 이쪽을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읽었으니까 이 문제 접근할 수 있겠죠. Mr. Martin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가 되어 있는가? 자, 그는 리더십 포지션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대요. 이 회사에서. Mr. Martin은 아까 제안한 사람이에요. 즉 CDC 기관의 한 일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설베이 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할게 라고 얘기한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번 답될 수 없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 부서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아까 VP라고 나왔었죠. 그 사람한테 한 제안이 has been accepted 받아들여졌대요. 이거 어때요? 정답이죠? 그래서 2번 파트 7 3중집은 약간 어려워요. 제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약간 변형을 해서 어렵게 나온 거 그대로 좀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세 번째는 그는 finding 어떤 그 리포트에서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했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죠. 발표했고 네 번째는 그는 lecture based course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아니죠. 그거 안 된다. lecture가 아니라 action based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나 서제스천 하고 싶어요. 그죠? 라고 한 당사자가 바로 스티브 말틴이기 때문에 his suggestion 이렇게 변형한 거 한번 확인시켰고요. 누구한테? 세일즈 부서의 제인 밀러한테 했단 말이에요. 아까 편지 받은 사람이 제인 밀러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곧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니까 이게 내놓다 폭로하다 이 뜻이니까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의 피드백에 근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피드백에 근거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니까 그 사람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B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연계 문제가 절대 키워드 위주, 짧은 단어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장 대 문장으로 가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좀 풀어야 나중에 실전에 가서 어려운 문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월 토해특 3중 지문까지 알아봤는데, 자, 오늘 푸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굉장히 많이 다르게 푸셨다면 한 번쯤은 제가 푸는 방식으로 따라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 3개 다 들으셨죠? 제가 3개라고 얘기하는 건 김태우 선생님 거, 그리고 김정은 선생님 거, 그리고 제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 다 풀어보신 다음에 복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Part 7도 여러분 복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art 7 복습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달에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문제 접근 방식 기억나십니까? 특히 우리들 중에는 7월 달에 공부하고 8월 달에 개학하기 전에 빠르게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싱글, 더블, 트리플 이렇게 우리 오늘 풀었잖아요. 싱글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했죠? 맨 처음에 기본 정보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로 갔었죠.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읽는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 읽으면서 키워드 잡은 다음에 보기 갔었어요? 안 갔어요? 안 가. 그죠? 보기를 미리 읽어놓으면 본문 갔다가 나중에 또 읽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7은 시간 싸움이니까 시간 절약에 초점을 두셔야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싱글 지문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기본 정보 파악. 제목 있으면 제목 같은 거 읽어주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간다. 보기는 읽지 않는다. 문제의 키워드를 찾는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서 답을 찾는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 개 미리 읽어두지 않는다. 한 문제 풀고 답 찾고, 그 다음 문제 읽고 본문 갔다가 답 찾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게 싱글에 대한 접근법이라면, 더블은 우리 어떻게 접근했었죠? 역시 기본 정보 파악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관계 파악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3개, 2개 이렇게 나눠 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 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지문 가기 전에 나머지 2문제 읽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싱글 지문에서는 한 문제씩 접근했던 걸 더블, 트리플로 가서는 덩어리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중 지문. 지문이 3개였죠. 그리고 문제가 5개니까 포지션을 어떻게 뒀었죠? 2개, 2개, 하나 이렇게 뒀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3중 지문은 처음에 글의 기본 정보 파악, 그리고 각 지문의 관계 파악, 그리고 문제로 가서 둘 읽고 첫 번째 지문, 그리고 또 둘 읽고 두 번째 지문,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읽고 세 번째 지문을 공략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즉 이중 지문은 최소한 연계 문제가 하나여야 되고요. 그리고 3중 지문은 최소 연계 문제가 2개여야 되니까, 만약에 풀면서 여긴 연계 문제가 1개밖에 없네? 즉 3개짜리 풀면서 1개밖에 없네 그러시면 여러분이 그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